네, 안녕하세요. 양재경 회사입니다. 네, 김규현입니다. 네, 비계사 한마디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지하 삼성동이 아닌 여기 이제 MNP 사무실입니다. MNP에서 유튜브 찍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MNP 브이로그 찍은 게 있잖아요. 그때 한 번 오고 중간에 내 그 골프채 가지러 한 번 오고 그리고 지금 진짜 안 오게 되네. 제가 비계사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처럼 하는데 지인들이 돼지비계인 줄 알고 돼지비계가 아니라 비회계사라는 그것도 뜻인다. 맞지 않나? 노린 거 아니야? 노린 거? 다음 이제 저희 촬영 때는 이제 새로운 이사 간 곳에서 한판이 이사님이랑 오랜만에 찍은 것 같아. 내가 지난번에 DC 인사이드를 안 찍어서 그런가? 감기 걸렸나 아무튼 그래서 안 찍었는데 여튼 오늘의 주제는 2025년도 K뷰티 M&A 결산입니다. 2025년도는 뭐 기사에 보면은 불확실성에 멈춘 M&A 거래 10년 내 최저. 이 M&A 거래 자체는 적었지만 K뷰티 업종에 한해서는 예외였고요. K뷰티 업종에 한해서는 근래 최대 건수 금액의 M&A 거래가 성사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MNP가 맨날 K뷰티 잘한다 얘기를 뭐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MNP는 K뷰티 명가잖아. 근데 그거를 누가 붙여준 거야? 우리가. 진짜 똑똑해. 원래 내 스스로의 포지션을 정해서 이걸 계속 외쳐야지 실제 그렇게 돼. 사실 뻔뻔함이 제 무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거 외치고 다니니까 실제로 이제 뭐 이런저런 행사에서 K뷰티 M&A 전문가로 저를 얼마 전에 강의 초청해 주시기도 하고 언론사분들이 K뷰티 M&A 전문가 뭐 천재야. 왜냐면 우리 마일스톤도 누가 스타트업 전문이라고 붙여주지 않았거든. 그냥 내가 만든 거야. 우리 스타트업 전문이다. 명가면 좀 클로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클로징을 좀 하셨는지. 저희 했죠. 색조 브랜드 2건. 스킨케어 브랜드의 소수지분 딜 한 건 해가지고 이제 K뷰티로는 3건 클로징을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났어? 네, 돈 들어오고 끝났습니다. 그 궁금한 게 이거 이제 리그 테이블 올라와요? 올라오고 이제 지금 저희가 촬영일이 29일인데 2025년 리그 테이블 결산 업로드를 했어요. 9건 했습니다. 9건 엄청 많네? 어떤 했고 뭐 엄청 많네? 명가로 일단 지르고 거기에 맞춰가는. 근데 내가 궁금한 게 건수로 치면 생각보다 높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건수로 치면 한 탑5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너무 과하다. 막 위에 뭐 3일, 3정. 건수로 했을 때 한 탑 10 정도면은 신뢰성이 가는데 탑 5라고 하니까 너무. 이 9건은 사실 진짜 많긴 한 거예요. 규모가 좀 작아요. 그치, 뭐 어쩔 수 없지. 네, 작은 회사들을 많이 하고 이게 유튜브의 영향인지 몰라도 소비재 회사들 딜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K뷰티 명가에서 인디 브랜드 명가로 인디 브랜드 명가로. 확장을 하고자 합니다. 네, 뭐 패션이나 뭐 다른 업종들도 이제 저희도 왕왕하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MNP에서 따로 좀 리서치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K뷰티 업계, 그러니까 K뷰티 업계라고 하면 화장품 회사도 있지만 화장품 뭐 용기 회사, 화장품 OEM, ODM 제조사, 그리고 이제 화장품을 유통하는 유통 전문 회사들, 그리고 좀 더 넓게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까지도 뷰티 업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 총 22건 정도, 그리고 한 3조 2천억 원, 3조 2,500억 원 정도의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되게 저도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K뷰티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딱 브랜드를 떠올리잖아요. 예를 들면 독도 터너가 팔렸다. 뭐 스킨천사라든지. 근데 뷰티 영역의 뒷단에 있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네. 뒷단이라기보다 그 전체 밸류 체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뷰티 전체 밸류 체인이 이제 화장품을 제조하는 거가 처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제조도 사실은 막 그게 용기 회사도 있고 원료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한 다음에 그걸 유통시키는 회사들도 많아요. 사실 상장사들도 있고, 그리고 그걸 또 이제 브랜드로 판매하는,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이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브랜드사가 좀 익숙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K뷰티 전체 밸류 체인으로 보면 2023년도에는 M&A 건수가 한 12건 정도 됐거든요. 근데 2024년도에는 18건, 2025년도에는 22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K뷰티 쪽이 소위 말하는 핫하다, 이런 걸로 볼 수 있고, 뭐 거래 규모도 사실 뭐 3조 가까이 계속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꽤 큰데, 뭐 조금 살펴볼 만한 요소는 2023년도만 하더라도 화장품 브랜드사, 대표님이 얘기한 화장품 브랜드사의 M&A가 12건 중에 8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화장품 브랜드사가 M&A가 됐었는데, 2025년도 같은 경우는 22건 중에 절반 정도인 11건만 브랜드사고, 한 4건 정도는 피부, 미용, 의료 쪽도 있고, 또 나머지 4건은 일단 화장품 제조
OEM, OD사, 제조 쪽도 있고 용기까지 이제 화장품 브랜드사뿐만이 아니라 전체 밸류체인에 각각의 포진되어 있는 회사들까지 M&A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조금 늘고 건수는 많이 늘고. 좀 많이 늘었죠. 건수는 거의 2배인데 금액은 조금 는 정도 수준이니까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제 작은 규모, 소위 말하는 인디 브랜드 M&A가 활성화되고 있다.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유명한 화장품 M&A 건들이 있었잖아요. 뭐 닥터자르트나 3CE나 AHC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뭐 로레알 같은 화장품 대기업이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를 인수한 흔히 말하는 우리 SI들의 이제 M&A 영역이었는데 23년부터는 인디 브랜드 인수가 활발해지면서 소위 말하는 FI, Financial Investor, 사모펀드가 참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장이 약간 변한 것 같아요. 이 화장품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회사를 인수하고 키워서 더 높은 밸류에 매각하는 것으로 이제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궁금한 게 인디 브랜드는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진짜 쉽게 이해하려면 LG생활건강, 뭐 아모레, 그리고 애경 정도 급에 빼고 나머지. 예, 왜냐면은 과거 한국 화장품 산업은 요 세 개 회사가 사실상 이 세 개 회사에서 나오는 브랜드들로만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고 중간중간에 있는 이제 외국계 브랜드들 이런 게 있었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도 이 OEM, ODM 공장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작은 브랜드사들이 워낙 많아졌고 인디 브랜드가 뭐냐라고 하면 올리브영에 있는 게 다 인디 브랜드예요. 네, 올리브영 들어가서 살 수 있는 90% 이상의 제품들 거기서 이제 보이는 독도 것들. 독도 토너도 많이 인디 쓰시는 브랜드. 독도 터너나 뭐 아누아, 아비브 뭐 이런 것들. 그럼 그렇게 구분하면 되나? 굳이 치면 백화점에 들어있는 거는 좀 인디는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올리브영에 들어있으면 좀 인디고 좀 백화점에 있는 것들이 전통적인 화장품 브랜드사 해외 브랜드도 있고 한국도 보면 뭐 설화수 이런 건 다 백화점 들어가 있는. 다 아모레 거고 뭐 LG 거고 이런 것들이죠. 24년부터 아까 말한 대로 브랜드 우리가 그냥 소비자로서 느낄 수 있는 이제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제 OEM, ODM도 인수가 이제 늘어났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꼭 브랜드 말고도 다른 제조사나 뭐 용기 회사들을 사는 이유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K뷰티가 한국 내에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잘 팔리고 일본에서도 잘 팔리고 잘 팔린다 하는 게 그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존재감이 높아지는 거여서 여기까지 관심도가 가는 거예요. 한국 화장품 브랜드만 관심 가지다가 얘네 도대체 어디서 만드는 거야? 얘네 공장은 뭐야? 그러면서 이제 영역이 계속해서 넓혀진 거다. 주요 M&A 건 한번 좀 사례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뭐 방금 말씀하신 OEM, ODM 같은 경우에는 뭐 24년부터 좀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하이트 진로 그룹에서 B&B 코리아라는 OEM, ODM사 인수한 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엔코스, GDK 화장품이라는 제조사도 인수가 됐고 최근에 시장에서 잘 알려진 딜은 10월 달에 센트 에쿼티 파트너스라는 PE에서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색조 화장품 ODM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신세계 그룹이 SI로 LP로 참여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마트에서 또 화장품을 파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많이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표를 보다 보면 구다이 글로벌의 이름이 참 많이 보입니다. 저번에 우리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따로 다뤘었는데 24년, 25년에는 M&A 시장의 주인공은 구다이 글로벌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규모가 있는 뭐 24년에 티르티르, 라카, 크레이버 코퍼레이션 이거 뭐 스킨천사라는 데 운영하는 데고요. 올해는 서린컴퍼니, 독도 토너, 라운드랩, 그 다음에 스킨푸드 이제 피부에게 양보하세요. 거기까지 해서 뭐 거의 5건? 규모도 굉장히 큰 걸로 이제 인수를 했고요. 우리 예전에 분석한 것처럼 M&A를 통해서 성장해서 화장품 공룡 모델을 지향한다. 로레알 모델을 지향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한 전통 강호들 아모레나 LG도 M&A 했나요? 13년에 아모레는 코스알엑스라는 이제 스킨케어 회사를 인수했고 LG 생활건강도 힌스라는 색조 브랜드를 인수했고요. 그리고 신세계는 작년에 어뮤즈라는 색조 브랜드 인수했고 여기 어뮤즈 대표님이 최근에 신세계 그룹의 최연소 최초 여성 대표이사 신세계 이제 뷰티 부분을 총괄하는 그런 대표이사로 가셔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애경 쪽에서 이런저런 회사들 매각하면서 그 애경 화장품 쪽을 태광이라는 곳이 이제 인수를 했죠. 지금 이제 뷰티 쪽은 SI건 대기업이건 FI건 다들 관심도가 높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래 이제 회사라는 걸 창업해서 뭐 몇백억
뭐 1,000억이 넘는 매출을 만드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몇 천억 매출을 올리는 회사다라고 하면 딱 느끼는 감이 일단 되게 큰 회사다 이렇게 나오는데, 뷰티 쪽은 몇 천억 나오는 회사인데 이제 창업한 지 5년, 이제 10년, 이런 회사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이제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뒤따르는 업체들도 앞으로도 더 생길 거다, 이런 그 뷰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이 다음에 1,000억대 이상으로 올라갈 브랜드사나 OEM사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구다이처럼 뭔가 M&A를 통해 몸집을 늘리고 더 성장하려고 하는 회사들도 이제 생기는 거죠. 왜냐면 이제 화장품 회사가 화장품 브랜드사를 인수하는 건 상대적으로 인수 이후에도 기업 가치를 올릴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으니까, 시너지도 나고 내가 원래 잘하는 것들이니까 내가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다 보니 얘는 진짜 지금은 매출 100억밖에 안 하지만 내가 키우면 500억 이상은 충분한데, 그럼 이제 충분히 큰 목돈을 주고 인수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화장품 시장에서 돈을 번 FI, 펀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서린 컴퍼니, 독도 토너 같은 경우에는 칼립스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인수를 했었고, 아마 2배가 넘는 가격에 1년인가 2년 만에 팔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콘텐츠가 그 서린 컴퍼니 인수했던 사모펀드가 돈 이렇게 벌었다, 이런 사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FI들도 돈 번 곳이 나오니까 다른 것들도 관심 갖는 거죠. 그치, 이제 성공 사례라는 게 사실 있어야지. 있죠. 야, 누가 저기서 뭐 2배 먹었다더라, 3배 먹었다더라 해야지 이제 동공 흔들리면서 우리도 빨리 가자, 이제.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이제 크게 돈 번 사례가 2건이에요. 그 보시면 이제 티르티를 23년에 더한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인수했고, 서린 컴퍼니를 칼립스 캐피탈에서 인수했는데 2건 다 구다이 글로벌이 샀습니다. 구다이한테 팔면서 돈을 벌었죠. 근데 생각보다 엑시트를 빨리 했네. 그러니까 FI 거의 뭐 입장에서 2년 보면. 만에. 2년? 왜냐면 이 배수가 워낙 컸고 컸고. 지금 사겠다는 곳 많이 있을 때 그냥. 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뭐 K뷰티다라고 하는 게 한국 내에서 투자자들도 관심 갖고 있지만, 제 느낌에는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야, K뷰티 하는 애들 중에 잘하는 애들 우리가 사와서 한번 키워보자 라고 했던 건, 지난번에 그 회사가 어디였죠? 닥터지 같은 사례는, 닥터지가 좀 오래된 회사지만 그래도 인디 브랜드에 관심 가지는 해외 쪽 자본들도 생기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인수자들이 해외까지 조금 넓어지면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서운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회사들이 조금 더 M&A 시장에서 인기라고 해야 되나? 더 주목받을 것 같은지.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상업펀드들이나 그런 FI들을 만나면 화장품 매물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시장에 나온 매물이? 네, 구다이 글로벌도 몇 달 전에 뵀었는데 일주일에 화장품 매물 검토 의뢰가 5건씩 들어온대요. 그냥 화장품회사 대표들도 아는 거야. 지금이 타이밍이다. 뭐 건물이요? 건물? 아, 그래서 진짜로 시중에 이제 좀 내가 이름 들어봤다라고 싶은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뭐 인수, 물색, 리스트, 아니 뭐 저기 뭐 매각 의향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M&A가 활성화되면서도 어떻게 보면 공급 과잉의 시대가 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M&A가 많이 늘었다곤 하나, 이게 뭐 1년에 화장품 M&A가 막 300건, 400건 있는 것도 아니고 20건 딱 그냥 20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형이 화장품 회사 대표야. 옆에서 같이 고민하던 애가 갑자기 한 300억, 500억, 1000억 벌었어. 그럼 이제 형도 이제 생각이 굴리겠지. 나는 막 손 떨릴 것 같아. 잠깐만, 왜냐면 쟤네 회사나 내 회사나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뷰티 쪽에 있는 인디 브랜드들 대표님들의 생각도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게 모르게 매물로 나온 딜들이 시장에선 워낙 많아졌다. 그래서 K뷰티 브랜드사다라고 해서 인수 제안을 해도 구다이 글로벌 같은 회사는 이런 게 막 일주일에 몇 건씩 들어오는 거예요. 25년에 아까 그 자료에 보면은 브랜드사 성사건이 11건인데 우리나라에 뭐 화장품 브랜드가 3만 개라 그랬나? 내가 알기로 4만 개 정도 돼요. 또 늘었어요? 그렇게 많아? 4만 개 정도의 브랜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10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뭐 사이즈가 커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인수자의 니즈에 딱 맞는, 뭐 예산에도 딱 맞는 그런 게 그 중에 MLP가 3건 했다. MLP가 되게 많은데? 너무 과한데? 좀. 약간 자화자찬해도 아니 진짜 좀 과한데? 내가 봤을 때는.